안녕하십니까. TV오늘 팟캐스트 우라카이 2017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속 시원히 풀어 설명해 주실 풍천 거사님과 고독한 평론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사님.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진행에는 시사오늘 정치부 김병묵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어찌 보면 저희 시사오늘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영원한 히어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앞으로 YS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저희 잡지의 전문 분야기도 했죠. 자,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의뢰인데요. 최근 YS께서 주가 상승이다. 사실 뭐 예. 지금 이제 역사가 되신 분을 뭐 주가 상승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은 좀 그렇게 합니다만 최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현상이라기보단 발언이에요. 일종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리가 왜 호남에서 홀대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YS의 후계임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바른정당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어디서 갑자기 YS를 자처하는가, 우리 YS 팔지 마라, 우리가 진짜, 뭐 이런 발언이 이제 오늘 주제의 배경입니다. 자, 갑자기 왜 보수 정당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름인 YS 언급됐는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수층이. 자, 이러다 보니까 보수의 큰 어른의 부재에 따른 어떤 안타까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정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중추적인 인물들, 뭐 홍준표 대표마저도 김무성 뭐 대표마저도 다 YS가 영입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물론 이 김무성 전 대표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화 투쟁을 같이 했던 인물이고, 홍준표 대표는 새로운 YS 키즈로 영입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큰 영향을 준 YS가 없어서 지금 같은 어떤 보수의 위기를 극복할 인물로서 YS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기 YS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 세 번째 시간도 실질적으로 한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이 가고 날씨는 그만큼 또 추워지고, 건강 좀 하시고요. 그 거사님이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거기다 첨언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의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안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과거 이제 DJ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정권의 시대 정신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 보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은 그 진보 쪽에 대항해서 어떤 시대 소명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할 적에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 이제 YS밖에 안 남은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YS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진작에 YS가 부상이 되었어야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귀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공격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지만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 홍익표 의원의 그 귀태 발언은 성견지명적인 표현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런 어떠한 그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가 운영 능력도 없는 일개 여성 정치인을 등에 업고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일부 그 영남권이라든가 수구 보수 세력들을 타겟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권 내의 그 수구 세력들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라고 하는 위인을 전면 내세우기 위해서 그네들은 박정희를 또한 그 후광을 이용했던 것에 불과하고요.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무능가, 그 무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가 결국은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그 사태를 맞이하고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 국민의 선택이었던 것을 이제 와서 뭐 되돌릴 수는 없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보수를 재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롤 모델을 삼아야 된다면은 과연 YS만한 큰 또 거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났죠. 근데 지금 이 YS 정신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하나의 또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될 그런 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적폐청산 이것은 과거 YS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헌신했던 뭐 민주화라든가 또 대통령이 문민 정부를 이루고 나서 바로 강단 있게 밀어붙였던 사회개혁 이런 것들은 지금 진보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그 문재인 정권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YS는 진보와 뭐 보수를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각광을 받으면서 한번 다른 시각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또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장 적절하게 또 이용해야 되는 계파는 바로 또 보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거 뭐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그 평가를 이제 저평가를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YS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좋은 점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단 그분의 그 동물적 감각을 가진 정치인이 보수권에 지금 없다. 자, 그 YS는 참패가 예상되던 어떤 그 총선에서 누굽니까? 김문수, 이재호 이 사람들 누굽니까? 노동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보수와 적대적인 어떤 표현이 뭐하지만 적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자 지금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에 가 있는 손학규 그 다음에 지금 뭐 각 정치인들에 대해서 같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누굽니까? 한때 제3의 후보로서 히트를 쳤던 박찬종 그리고 지금의 홍준표 대표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재우 의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재훈 지금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어떤 안정적인 총선 승리를 이끌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뭡니까? 지금 현재 보수 정치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자 그런 동물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이 그 보수 명맥을 이어갖고 선거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YS가 JP를 잡질 않았다 그러면 과연 대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거에서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뭐 이런 뭐 지금의 뭐 현재 존재하는 정치인들 잡았긴 했지만 대권을 장악했을 때 JP를 잡은 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약간 YS 인물 평전처럼 약간 좀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왜 갑자기 YS가 이제 보수계에서 재조명됐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그렇다면 왜 그동안의 한국 보수는 YS 언급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IMF 건이 가장 컸죠. 예, 모든 정권에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뭐 DJ 정권이라고 100% 성공한 건 아니고 노무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근혜 정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YS 정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이 엄청난 그 국민적 지지도를 얻으면서 출범을 했죠. 그 YS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야말로 이제 큼직큼직한 행보라든가 과감하고 거침없는 그런 행동들이 그야말로 사이다처럼 지금 표현을 하면 그 사이다처럼 그냥 사회 개혁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94년부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육해공 하다못해 지하철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었었고 또 중간에 이제 아드님 되시는 그 김현철 박사의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다가 정권 말기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전대미문의 국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관리, 국가 위기의 관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실한 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공보다는 과가 너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이후로 좀 잦아드는 그리고 좀 잊혀지는 정치적 거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뭐 일부 동의하지만 제가 보는 그 관점은 뭐냐면 보수의 분열이라는 겁니다. 뭐냐 DJ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
나중에 그 대통령 말기에 똑같은 비참한 대통령의 어떤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분들을 존중을 해주고 계속 어떤 유지를 계승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YS를 계승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겁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YS를 비판도 하고 또 YS를 또 뭡니까 이용도 하고 이런 보수의 분열이 그동안에 어떤 YS가 했던 어떤 개혁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흠집을 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보수의 분열이라고 한다면은 그 진보 쪽도 그렇게 뭐 마냥 끈끈하게 뭐 이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최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당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만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또 당시에 그 민주당 지금의 추미애 대표가 속했던 민주당 그리고 다시 분열하면서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의 민주당과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탄핵까지 또 탄핵 소추까지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보 쪽도 뭐 분열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어떤 그 YS의 어떤 잊혀진 그 인간적 면모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YS라든가 DJ 또 그다음에 JP 같은 경우에 이 삼김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거목들을 일리 보면은 물론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하고는 달랐죠. 옛날 60, 70년대하고는 좀 다른 세상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풍류라든가 또 인간적인 매력 그런 것이 정치인으로서 한 카리스마로 작용했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YS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모자르는 것을 이미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자르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자른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그 능력치가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참모라든가 휘하, 부하 어떤 의원들한테도 어떤 그 머리를 빌려서라도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게끔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 하나. 더군다나 자신이 어떤 YS가 대권을 잡았을 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말입니다. 그 93년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또 하나회를 숙청했습니다. 그런 또 과감한 강단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들. 그 이전에 대권 잡기 이전에 얼마나 또 많은 또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물론 그것은 뭐 인동초라고 하는 DJ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민주화를 위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숱한 고초를 겪어가면서 결국 북악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이후의 행보들 보면 말입니다. 금융실명제 사회개혁을 해서 금융실명제 할 때 자신의 재산 공개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지해줬던 어떤 보수 일파라든가 자신들 지지파들한테 지탄을 받을 거 생각하면서도 그걸 염두에 두면서도 자신의 재산 먼저 공개하고 과감한 사회개혁을 위해서 금융실명제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강단 있고 과감한 행보들이 또 YS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또 국민들한테 좀 지지자한테 어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대적 세태에 따라서 굴곡에 따라서 많이 희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그 소위 말해서 DJ와 친노의 그 세력들과 그리고 이 보수 세력과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수는 치명적인 배신의 그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YS의 지금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까? 그거 돈 먹고 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DJ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도서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뭐 다 해가지고 거의 성인화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차근차근 뭐 당연히 그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으니까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보수라는 사람들은 YS의 기념관조차도 제대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YS가 더 저평가되고 요즘에 뭐 급상승된다고 하지만은 이 보수의 치명적인 배신의 DNA가 치료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한 YS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낮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지금 결국은 이제 윤 거사님께서는 적어도 YS의 적자들이라든가 그 수하의 그 문화의 제자들이 결국은 이제 스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지 욕심들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근데 뭐 일단의 뭐 금융사고 같은 경우는 좀 차치하고라도 이 결국은 현재 그 뭐라 그럴까 좀 YS의 어떤 저는 그 초지일관 YS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인간적인 매력들이 좀 어디에 많이 있어서는 안 될 일단의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많이 함몰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잊혀지고 희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보수 측에서는 뭐 홍준표 대표라든가 또 그 YS의 적자라고 부르짖는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또 그 휘하에 뭐 이재호라든가 뭐 이런 거 김문수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생존이 아니라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보수가 아주 그렇게 따지면은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어떤 하나의 그 구심점, 어떤 시대적 소명이라든가 가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거목들이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보수는 진보든 그 측면에 있어서 YS가 좀 의외로 많이 좀 잊혀졌던 것은 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YS 저희 보수의 아이콘으로 재조명된 것 갖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YS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김덕룡 지금 이제 민평통 수석 부의장이시죠. 문재인한테 갔죠. 예, 그분도 사실상 뭐 입당은 안 했지만 저기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가까워졌고 차남인 김현철 교수님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어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YS에 있는 게 아니냐. 첫 번째 이런 의견이 있고요. 혹은 원래 만들었던 민자당의 후신인 한국당의 후예냐. 그게 아니면 지금 김무성 의원이나 정병구 의원 같은 분들이 있는 바른정당의 후예냐. 자, 셋 중에 과연 어디가 적통을 주장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어떻게 보면 참 적절하고도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인데 전 솔직히 그 질문 김 기자가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자꾸 보수 쪽에 이제 아이콘이냐, 보수 쪽에 이제 큰 어른이고 큰 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YS가 왜 오로지 보수만의 정치적인 큰 어른이죠? 진보 쪽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DJ라는 거목과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거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에서는 YS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약간 저는 어폐가 있는 게 아까 이제 김 기자가 이제 김동영 전 의원이라든가 차남인 이제 김현철 박사 같은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은 엄연히 이제 김동영 전 의원이나 그 김현철 박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민주당 당원 아닌가요? 근데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자명한 보수에 비해서 진보 쪽이고 좌측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현 민주당도 제가 볼 적에는 엄연한 의미로는 진보 좌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과거 반독재 민주화 시대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YS가 그 항상 야당 생활을 했었죠. 그 3당 합당하기 이전에는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 처음에 이제 정치 입문할 때 자유당으로 입문해서 국회의원 하다가 나중에 신민당으로 이제 돌아서고 그러다가 역시 이제 70년대 40대 기수론 주장하면서 그 박정희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 체제 때 복권이 되면서 다시 그때 이제 대선 전국에 나오면서 이제 화려하게 등극을 다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사이 행보를 보면은 과연 그분이 뭐 물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그렇지만은 그 YS의 어떤 행보를 지난 그 역사와 행보를 보면은 보수와 진보로서 나뉘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병묵 기자가 이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적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혈연적인 적자로서 김현철 뭐 박사가 이제 하고선 했는데 뭐 그거를 봤을 때 지금 저대로 YS의 정신이랄까 뭐 개혁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어떤 그 정신에 대해 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보수 쪽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 그 나중에 정치적 마무리가 근데 거기서 제대로 이어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김현철 박사라든지 뭐 김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YS 정신을 계승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을 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정말 이런 걸 정말 계승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YS의 그 정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내지. 아니면 그걸 갖다 어떤 뭡니까 연구 기관을 만든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필요할 때는 YS의 뭐 그 뭡니까 정강석화 같은 뭐 개혁 이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YS 정신을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또 필요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옹호하는 발언도 하다가 지금 뭐 출당 조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적통은 없다. 자, 저는 그 윤교사님께서 이제 뭐 보수의 분열 내지는 이제 배신 이래가지고 이제 YS가 현재 그 제대로 이제 대접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알아듣고 있겠는데요. 저는 아까도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대적 그 어떤 시대 정신은 이미 저번 대선 때 이미 불거져 나왔지만 진영 논리는 깨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은 보수파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현 민주당 정권이 과연 진보 좌파 정권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중도 정권이라고 생각한 중도는 아니죠. 아니 저는 저 중도라고 생각해요. 중도라 생각하고 아니고. 조금 빠져서 중도 좌파라고 생각하지. 거기도 친박과 같은 예. 패권주의. 근데 요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진영 논리는 깨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진영 논리 깨라고 문재인 정권한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진영 논리에 운운하는 것은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안철수 대표도 뭐 국중주의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서서히 무조건 뭐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간다는 것도 참 구시대적인 구태연한 발상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홍준표 대표라든가를 비롯한 보수파 일각에서 자꾸 YS를 걸고 넘어지면서 YS의 마치 후예인 양, 자신들이 YS의 적자인 양 YS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YS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주가가 뭐 낮아야 될 인물도 아니지만은 저는 어중간한 보수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정치적 행보,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 YS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저는 보수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YS가 대권을 잡았던 아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 JP를 선택했다 그러는데 자 YS가 3당 합당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자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인생을 걸고선 한 행동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장기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선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감했다. 이유가 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정권을 지키겠다. 자, 근데 71년의 상대가 누굽니까? 뭐 부정선거다 어쩌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내걸겠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답니다. YS도 목숨을 내건 거는 나중에 언제입니까? 5공화국 출범 때 단식 투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권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내걸겠다는데 저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자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YS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평생에 자기가 민주투사라는 그런 것을 벗고 보수의 본진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 희생정신을 보여준 정치적 생명을 건 절박함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보수 정치인이 있냐 이겁니다. 없다 이거죠. 자그마한 이익에도 지금 서로 이합집산을 하고 또 탈당을 하고 뭐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 뒤집어 놓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어떤 지금 위기에 빠진 최대 위기에 빠진 보수가 그리워하는 것이 어떤 YS가 아닐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진영 논리와 뭐 어떤 이념, 대결 이런 거 갖다가 포기한다는 그 사례를 보려면 YS 기념관을 그쪽이 주체가 돼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윤 거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뭐 윤 거사님께서 YS 어록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YS 어록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제 제 지론을 얘기하면은 YS가 한창 이제 그 대권을 잡고 사회 개혁을 이루려고 할 때 할 말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YS 어떤 그 정신을 자신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평소 철학을 극명하게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떤 강단 있고 과감한 사회 개혁 그 개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YS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빨가 벗으려고 했던 벗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 그런 그 YS의 정신은 물론 그 YS 자체도 물론 더 인간적인 뭐 결함이나 단점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 대통령으로서 어떤 능력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떤 자신의 어떤 목표와 소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 그 어떤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의 어떤 그 행보들을 본다면은 이것은 현재 어떤 그 재건을 하려고 하는 어떤 보수파라든가 또 과감한 적폐청산을 이루겠다고 하는 현 문재인 민주당 정권도 다 같이 하나같이 배워야 될 소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YS가 최근에 보수층에서 주가 상승이 어떻게 됐는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체는 뭐 YS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떠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TV오늘 팟캐스트 2017 우라카이 네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대한민국의 민감한 정치 상황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풍천거사님, 고독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